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 이게 이제 이 영수증들이 막 날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화영이 말이죠. 지금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빨리 이거 지금 저 사면하여 재헌절날 빨리빨리 해. 조국이 또 나서고 있습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 고난이지만 아시죠?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딱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민주당의 지금 박균택 의원이라는 사람이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죠. 근데 이미 이화영의 이 사건은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사건이에요. 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근데 이게 검찰이 조작했다. 또 사실관계를 조작해서 이거 사실 도박자금을 쓰였는데 잘못 이야기한다. 지금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거예요. 검찰에서 조작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 한들 법원이 바보가 아니에요. 법원에서 1심, 2심, 3심까지 해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박균택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재심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재심은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돼서 재심으로 무죄가 나는 사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이제 뭐냐면 주로 7, 80년대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거예요. 그때 고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했던 겁니다. 네. 근데 그거와 같이 이거를 재심을 해서 이화영한테 무죄를 주자는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 어제랑 이제 또 다른 방송에서 이제 민주당 패널이랑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박균택 의원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게 무슨 소리냐, 이거 재심하자는 소리인 것 같은데 아니 재심을 하자는 거는 수사 자체가 무슨 고문이나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아니 요즘 그러면 민주당에선 지금 생각하는 게 요즘 검찰이 고문했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러면서 그때처럼 물고문하고 통닭구이하고 그런 걸 했다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그럼 뭐예요? 뭔데 재심을 이렇게 하자 그래서 무죄를 지금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짜장면 사 먹이고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회유했다는 거. 네, 연어회. 네, 연어회 사 먹이고 연어회 사 먹여가지고 회유해서 이게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문이 아니라 연어회 때문에 이 사건이 조작된 거다. 진짜. 그러면 연어회 한 사람만 보내주면 되겠네. 네. 대한민국을 도대체 뭘로 보는 연어회에 넘어가서 정말 연어회를 그냥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자,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주장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이제 재판은 연기가 돼 있지만 이제 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똑같은 이제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핵심적인 진술이 바로 이제 이화영의 진술이에요. 즉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그냥 바로 맛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7년 8개월인가 9개월 받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쨌든 간에 이거를 원천무효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화영의 죄를 조작으로 몰아가야 되고 이화영의 죄가 없는 걸로 만들어야지만이 결국 본인이 살 수 있다. 네. 아마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재심을 통해 무죄로 만들어 버리면 공범관계에 있는 자신까지도 풀어지는 거죠. 네. 사면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죄가 유죄가 받았다는 기록 자체는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공범관계에 있는 자신의 죄까지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재심으로 무죄를 만들려고 하는데 재심 무죄가 되려면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 돼야 되거든요. 재심 신청은 누가 합니까? 재심 신청은 그와 같은 증거가 있을 때 이화영 씨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재심 청구 이게 변호사 업계에서 정말 하는 게 이게 나쁜 변호사들이 재심으로 이거 뒤집을 수 있어요라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착수금 받고 하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에 착수금 주려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재심은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몇 개 없는 거고 그렇죠. 몇 개 없죠. 정말 그 몇 개 없는 것들은 다 뭐냐면 진짜 고문하고 막 그래가지고 고문의 증거 나오고 막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말 그 뉴스에 날 것들이 재심이 된다. 박준영 변호사가 그것 주로 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 뉴스에 나올 것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준영 변호사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몇 건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몇 건을 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재심으로 무죄를 바란다고 지금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재심으로 무죄를 하려면 진짜 사건이 조작돼야 되는데 조작되려면 뭔가
본심이 아니게 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내가 그래서 고문이냐 그랬더니 고문이 아니라 연어회다. 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연어회로. 근데 뭐 진술이. 사실 우리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게 민주당은 한번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그냥 우스운 이야기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민주당은 올마이티입니다. 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재명 정권은 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우리는 합니다라고 해버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재심도 사법부 장악하니까 사법부가 받아들이면 나중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뭔가 노리고 하는 것 같은데 참 기가 막힙니다. 뭔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뭔가 이제 아주 무효화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과 함께 오늘 아침에 좀 제가 재미있게 본 기사는 이제 민주당에는 청래파와 찬대파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8월 2일 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청래와 박찬대가 아마 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파를 청래파, 이쪽 박찬대파를 찬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제 개딸들이 또 일부 이제 그 지지자들이 이제 이 정청래를 수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양문석이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아니 정청래가 무슨 불가촉 천민이냐? 왜 그렇게 대표 나간다는데 이렇게 욕을 하냐? 근데 보니까요. 그 제가 그 사이트도 보고 하니까 지금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정청래를 비난하는 글들이 폭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사실 조금 그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에서 약간 그 애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들이 있었어요. 제가 네.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게 재판 날이었나였는데 그날 정청래 의원이 안 갔어요. 갔다가 뭐 돌아갔다고 네, 그랬죠. 갔다가 돌아온 거였죠. 네. 갔다가 돌아왔어요. 음. 그게 이제 하면서도 그렇고 뭔가 약간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을 약간 이렇게 비위를 좀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그런 지점에서 또 박찬대 의원은 우리가 또 코찬대라고 네, 불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정말 그 유명한 사진 코를 만져준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까지 해준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은 박찬대 의원이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을 잘 모셔줄 사람은 박찬대 의원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참 쟤네들도 이제는 너무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싸움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둘 중 누가 돼도 우리 당에게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호재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상대가 실점을 한다 해도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받아먹는데 상대의 실점도 그냥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흘려보낼 것 같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보면 상법 개정안이나 검찰청 해체법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우리 당의 그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정청래가 됐던 박찬대가 됐던 이 사람들이 정청래가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묘하게 이재명 대통령이랑 갈등도 일으킬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정청래 의원이 또 이 설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에서 뭔가 또 사고가 터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날카롭게 딱 잡아채서 탁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재가 여기 지금 안 보이는 게 좀 있고 박찬대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해를 할 거예요. 그렇죠. 뭐 완전히 출장소 되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 천천히, 이 정청래는 일단 얼굴이 워낙 잘생겨서 제가 잘생겼다는 건 뭔지 아시죠? 얼굴에 항상 이 기름기가 아주 많은 분이세요. 기름기가 많고 아주 그 이 호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분이 입만 열면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네,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큰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됐고 또 이 친구가 뭐 아마 이 입이 가만히 있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 뒤에 양문석 이런 데 있잖아요. 장경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참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하고 놀아요. 저 사람들을 지도부로 구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씩 터지는 그 맛이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는 문석이가 하루는 경태가 뭐 터져주면 뭐 땡큐죠. 참 그러니까 유유상종입니다. 이게 보면 그 주변 사람을 보면 그 보스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청래파라고 해서 이제 정청래도 마치 이제 자기의 계파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민주당에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박찬대에 대해서도 네. 야, 씨, 너무 너는 지금 도대체 갑자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끌어서 뒀지 네가 지금 대표감이냐? 너 목소리부터 지금 좀 앵앵앵거리고 너 전혀 대표감이 아니잖아. 네가 무슨 갑자기 원내대표 되고 대표 돼. 좀 그런 데 대한 저게 좀 있어요. 네. 도저히 감이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뭐 박찬대 의원이 대표가 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민주당을 출장소로 만들고 네. 그냥 뭐 옛날에 그 시스템이죠. 그 대통령이 총재를 겸직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맞아요. 대통령이 당 총재 겸직해가지고 그냥 당정 일치 이거를 딱 이루는 것과 같은 거라서 뭐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또 절대 권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책들이 쏟아져 나올 거가 분명히 있어서 그 자체도 나쁘진 않은데 정청래 의원 쪽도 괜찮다고 봅니다. 정청래 의원 쪽도 뭐 최고위원회의 한번 할 때마다 자기들끼리 또 그 특유의 그 표정 있잖아요. 네. 킬킬킬킬하는 표정. 그게 또 많은 또 그 신스틸레를 만들 거기 때문에 둘 다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그걸 받아먹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사람들이 다 저쪽에 실망하더라도 이쪽을 보면 에이씨 안 봐. 요즘 그래서 TV 안 보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게 너무 막 요즘 제가 그래서 특히 이제 보수 좀 이쪽 채널들이 요즘 막 시청률이 너무 떨어져서 굉장히 뭐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MBC, JTBC 뭐 이런 데가 그냥 승승장구고요. 특히 또 김어준 뭐 매불쇼 이런 것만 나오지 이 보수 쪽은 그냥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여러 방송 나가지 않습니까? 네. 종편 쪽의 유튜브 방송이 동시 시청자 수가 수백 명대. 네, 글쎄 말이에요. 수백 명대인 게 제가 숫자를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훨씬 많고, 네. 어벤져스가 훨씬 많고, 근데 저쪽에 가잖아요. JTBC나 네네. 유튜브로 가잖아요. 대박이죠. 거기는 2만 명이 동시 시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적어요. 가장 기본이에요. 예, 2만이 기본이고 한 4, 5만이 되면 평범하다 이러는 거예요. 동시 시청이 10만 명이 보고 있는데 제가 방송하는 적도 있어요. 네네. 진짜 충격적입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문화 전쟁에서도 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그게요. 결국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야당이 돼서 그렇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뭔가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마음을 좀 다스리고 그래도 뭔가 될 수 있겠구나, 뭘 하겠구나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보수 유권자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송원석이 뽑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야, 쟤들은 뭘 말해도 안 듣는구나 라고 해버리니까 에이, 저 자식들 그냥 막걸리나 한 잔 먹어 뭐 이런 식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보수 정치인들이나 이쪽 이 리더들이 뭔가 비전과 전망을 제시해주면 언제든지 이분들은 다시 집중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급격히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네. 아니 똑같은 거 만약에 한 대표가 당대표 나가서 당대표 된다 한들 지금 저 송원석이가 맨날 발목 잡고 아이고 뭐 알아서 하세요. 원내는 원내대 알아서 할게요. 이지랄 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인데 지금 우리 보수는 무플의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 악플은 그래도 애정이 있으니까 악플을 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제는 보기도 싫은 겁니다. 네. 보기도 싫어서 진짜 정말 그냥 아예 이렇게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무관심해지려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요 마지막 1년 저는 그래서 어제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SNS에 그걸 올렸어요. 라스트 댄스. 우리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마이클 조단이 라스트 댄스로 우승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라스트 댄스는 우승으로 안 갈 것 같습니다. 정말. 어쨌든 이 찐윤 세력들의 라스트 댄스가 지금 펼쳐졌는데 이 라스트 댄스가 결국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결국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참패로 마무리가 될 경우에 저들을 버티고 있는 저 찐윤 세력들의 세포 조직이 다 무너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세포 조직은 은근히 지방선거 구의원, 군의원 그렇죠. 그게 다 무너집니다. 중요해요. 네. 근데 여기가 무너지면 저 세포 조직이 이제 무너질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폐허가 올 텐데 마치 7천량 해전에서 패전한 이후에 꼴랑 13척 때리고 명량에서 맞서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 박행수님께서 현종님 빵 먹다 토할 뻔했어요. 정청래 외모 얘기하지 마세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려요. 제가 이 빵 드시는데 갑자기 정청래 아유, 외모 네. 이야기해서 아유. 좀 심각하게 울렁증이 아마 나지 않을까. 정치인들 중에 이름만 들었는데 얼굴과 표정과 제가 외모 비하하는 건 떠오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모 비하하는 건 아닌데.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은 떠오르죠. 네, 저도 뭐. 정청래 의원의 이름만 들어도 얼굴과 표정이 딱 떠올라요. 뭐 머릿속에. 웬만해야 제가 뭐. 떠오릅니다. 뭐. 예. 자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